기본적인 맥락들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아셔야 되는 거는 위쪽이 청간이라고 했죠. 이거는 10가지라서 10간이라고도 불러요. 밑에는 지지. 여러분들이 편히 아는 12지지입니다. 네. 그러면 얘와 이 라인과 이 라인은 구성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성이 다르냐?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냐? 청간에 기반이 되는 것은 음양 오행 중에 오행을 기반으로. 자, 지지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느냐? 음양을 기반으로. 참 많이 들은 얘기예요. 음양, 오행. 동양학에서는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명리학에서 지금 우리 수업에서 굉장히 강명하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깊이 있게 음양 오행만 가지고도 대학에서는 한 학기를 가르쳤다고 했어요. 가르쳤다고 해서.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거에 대한 자세하게는 말씀을 다 못 드리고 핵심적인 부분만 알려드리면 오행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떠올리면 돼요? 목화토. 목화, 토, 금, 수. 목화, 토, 금, 수. 이 5가지가 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간에는 목화, 토, 금, 수 간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 생극작용이 생긴다. 그래서 오행하면 생극을 일단 여기로 치우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게 뭐라고? 청간에서는 이게 기반이 되어 있다. 자, 목, 화, 토, 금. 지금 뭐 하고 있죠? 오행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목, 화, 토, 금, 수가 있다. 생극작용이 뭐냐? 나무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한다. 생한다. 불이 타다 나중에 재만 잡는 이 상황. 화가 흙을 만들어내는 상황. 이것도 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가 이 재가 흙이 굳어져서 바위도 되고 금속도 되고 이런 것 이것도 생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오래된 바위 틈 사이에서 물이 나오죠. 금생수하는 겁니다. 물에다가 미네랄 한 방울을 넣으면 어떻게 물 상태가 좋아져요. 예, 물이 좋아지는 겁니다. 금생수 이것도 생하는 거예요. 자, 물을 주면 나무가 쑥 자라죠. 이것도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연 세상에서는 생하는 것만 있냐? 그렇지 않다. 또 뭐가 있냐? 나무를 기르는데 그냥 물만 주고 햇빛만 준다고 잘 자라나? 가지를 때로는 쳐줘야 될 때도 있고요. 흙을 다 못 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는 그게 고되게 느껴질 수 있죠. 내가 통제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은 무엇을 통제하느냐? 흙의 양분을 뚫고 올라오죠. 이거를 흙을 뚫어내는 이런 작용들을 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토는 무엇을 극하냐? 홍수가 났어. 제방을 쌌죠. 토국수. 흙으로 물을 막아내는 겁니다. 자, 수는 물은 물로 불을 끄는 거고. 그 다음에 용광로에서 불로 그 단단한 쇠와 암석을 녹이는 거. 화극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벨 때 도끼 쇠로 베죠. 이것이 극작용.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는 다양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극이라는 것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누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어하고 컨트롤하는 개념이에요. 어떤 때는 뚫어내고 어떤 때는 막아내고 어떤 때는 녹여내고 그냥 다양하게 표현해요. 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거는 활활 타오르게도 만들고 도와주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그 다음이 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생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미지화 시켜서 상상력이 조금 많아야 어떻게 보면 명리학도 발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너무 외우지 마시고 이 생극작용이 꼭 뭔가 굉장히 찬반, 생은 좋은 거, 극은 나쁜 거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청문에서부터는 멀어집니다. 실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생하는 게 좀 좋게 느껴질 때, 극하니까 뭔가 불편한 게 느껴지고. 그런데 자연계에서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행.
오행의 생극작용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이 천간에서 갑을 병종 무기 병신 인계로 한번 붙여보자. 목을 의미하는 거는 갑이랑 을이지. 그죠? 화는 병, 정이 되는 거고, 토는 무, 기가 되는 거고, 금은 병, 신이 되고, 수는 인계가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다? 천간. 오행은 천간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은 갑을은 병정을 생해주고, 병정은 무기를 생해주고, 무기는 경신을 생해주고, 경신은 인계를 생해줘. 목을 의미한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천간. 그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사주 팔자에서 연월 일 시라고 봤을 때, 자, 요 자리가 나의 나, 특히 여기가 나의. 그러면 나 외에 나머지 이 환경, 이거는 결국 환경인 거거든요.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환경인 거예요. 이 환경적 요소를 어떻게 규정을 지서 어떤 카테고리 안에 딱 집어넣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격국, 용신 잡는 이런 식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격국 용신을 찾기 위해서 이 사회적 환경에 이름을 붙여야 돼요. 프레임을 씌워야 됩니다.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작업이 육친이에요. 자, 육친이라는 거를 저번 시간에 했는데, 육친은 도대체 뭐냐? 말 그대로 6가지 분류가 되는 건데,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이 환경적 요소를 나 포함 6가지, 나 포함하면 나 외에는 5가지가 되겠죠. 5가지 환경적 요소로 분류를 하자. 그러면 요걸 어떻게, 뭘 기준으로 분류를 할까요? 한다면, 자, 일단 나가 있습니다. 내가 있다면 나를 낳아준 부모님 있고, 나를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협조해주고 이런 거 아까 생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명리에서 이걸 생한다. 자, 나를 생해주는 거, 이거를 인성이라고 하죠. 자, 인성. 자, 지금 환경적 요소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그 5가지. 자, 그 중에 하나가 인성이에요. 나를 생해주는 환경 대상, 그것의 이름은 인성. 그 다음에 내가 생함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생하는 것도 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가 엄마가 나를 낳아주기도 하지만 내가 낳기도 하잖아요. 내가 하는 일, 이런 것들을 내가 생하는 사회적 환경, 요거를 힙삭이라고 부릅니다.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생극이 있었잖아. 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극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 나를 제어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이거의 이름은 완성이 됩니다. 내가 극하는 거 재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자, 그러면 나 포함 6가지인데 나 제외하고 5가지 환경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가 없네. 뭐냐면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대상과 형제자매 이런 것들의 사회적 환경을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5가지가 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하는 것도 있다. 흙을 뚫고 올라오니까 토가 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인데 똑같은 또 목이 온다면 걔가 비목이라고 합니다. 아래 있는 거. 자, 생극관계가 생겨난다. 생극관계가 생겨나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해볼게요. 자, 나를 낳아주는 대상이기 때문에 인성은 어머니도 되고 공부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나무는 갑만 있는 게 아니다, 그죠? 다 2개씩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도 임수가 있고 기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화도
했잖아. 지금 청간하고 있습니다. 청간 지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금도 경금, 신금 두 가지가 있다. 그다음에 저기서 토도, 무토, 기토. 똑같은 나무지만 갑으로 있다. 이렇게 쳤을 때 예를 들어서 중심에 아까 내 일간 자리에 요 자리가 갑인 사람이 임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앞에 있는 거는 편의상 갑을 병정 짝이 두 개씩 있는데 앞에 있는 거를 양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두 개, 인계, 수도 두 종류 중에 앞에 있는 게 양간이고 뒤에 있는 게 음간이죠. 그러면 양양 같아질 때 같아지는 게 왔을 때는 편자가 붙어서 얘를 편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러면 인성은 나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건 공부인데 공부 중에서도 어떤 공부? 공부를 기준으로 하면 정인, 편인이 있다 할 때 정인은 어떤 공부? 국영수. 나라에서 제도화된 공부, 규격화된 공부, 틀에 박힌 공부가 정인입니다. 자, 야학심결에 보시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처음부터 해서 지금 교과서를 많이 안 해서 그러는데 39페이지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지. 자, 야학심결 39페이지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의는 엄마로 기준하면 나를 낳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편의는 계모, 보통 상대적인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정인성 공부, 정인이 발달한 사람은 뭔가 규칙에 맞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박따박한 그런 게 경우가 많아요. 국영수. 그럼 편의는 뭐예요? 국영수 빼고 잡학. 네, 잡학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취미생활.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 이거 나라에서 뭐 국가자격증 없잖아요. 나라에서 옛날 조선시대에서는 우리 명령만 이 공부가 그 나라에서도 과거도 시험에도 있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 공부, 그 다음에 종교생활. 그러면은 인성은 엄마와 같은 마음인데 정인이 엄마와 같은 마음이고 그럼 편의는 어떤 마음? 계모 같은 마음이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나친 마음. 마음이거나 너무 모자란 마음이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에 운동성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정편이라는 거는. 그래서 정의는 엄마기 때문에 좋고 편의는 계모기 때문에 나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절대. 자, 그러면 식상은 그래서 공부 같으면 이렇게 갈리고. 자, 식상은 여기 나무가 요거 양인데 병화가 양간이고 정화가 음간이다. 그래서 같으면 양양이 같은 거에 이름을 붙일 때는 식신이라고 붙이고요. 그다음에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 됩니다. 그러면 식상은 뭐다? 내가 하는 거, 내가 내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사실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인풋이 되는 거예요. 인풋. 아래쪽은 밖으로 뿜어내는 거예요. 그죠?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은 내가 들어오는 거잖아. 컨트롤 내가 당하고 내가 생각을 당한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쪽 부분은 내가 뿜어내는 거예요. 아웃풋 때문에 위에 있기가. 자, 그러면 이건 일단 아웃풋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여자분들한테는 자녀가 될 거고요. 남녀 통틀어서 요거는 일, 자기 표현, 창의적인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 식신하고 상간의 차이는, 식신은 약간 육체적인, 요거는 약간 정신적인 거에 가깝더라. 그러면 창의적인 활동은 어디서 나오죠? 상관에서 나오죠. 자, 거기에 선생님 저기 책에 보면 자, 요거 극명한 차이도 요거 이 공식 수상에서 요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 각자 속으로 대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한 거는. 자, 불평불만이 무조건 나쁜가요? 자, 오늘 누가 왔어요? 자, 위에 청소가 안 돼 있어. 자,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방금 닦아주세요. 했을 때 같은 도구를 가지고 죽을 똥 살똥 있는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죠. 네. 같은 도구를 가지고 왜 이거 가지고 이래 해야 돼?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왜 찾는 거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평 불만만 남으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창의적인 활동의 근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3번을 조금 좋지 않게 봤다. 식신은 조금 온후 독실 성실하는 감이 있는데 상관은 좀 불평 불만이 있다. 이래서 상관성이 발달된 사람을 좀 안 좋게 봤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자기 개선, 자기 개발. 본인이 뭐 유튜브 하고 이러는데 이게 오히려 있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 활동을 한다든가 본인 개성을 뽐내기에는 상관성이 굉장히 좋죠. 정인 평인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벼슬하고 딱 반듯한 것만 요구했다면 정인성이 조금 필요했다면 기술자들 중에 계속해서 대접받아야 되잖아요. 테크닉적인 부분, 센스적인 부분. 그래서 세월이 시간이 초월해서 명리는 그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편협되지 않고. 자, 그래서 식상은 그렇다. 그럼 관성은 어떠냐? 관성은 나를 극해오는 거거든. 그럼 나를 극해한다는 것은 어떤 게 나를 극합니까? 자, 지금 나가보면 경찰차 보이죠? 그럼 경찰이다. 그럼 경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미 그 경찰차의 통제 속에 있는 거예요. 경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명예, 그 다음에 회사, 나를 제어해 오잖아. 아침에 내가 늦잠 자고 싶어도 회사에 가야 되기 때문에 몇 시 출근부장 찍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회사의 지시를 따라야 되잖아. 회사의 컨트롤을 받는 겁니다. 어떤 명예 때문에 함부로 밖에 나가서 활동 못 하잖아. 그러니까 명예, 지위, 회사, 조직. 그 다음에 여자분들한테는 남자, 남편. 그 다음에 남성분들한테는 관성을 자식으로 봅니다. 자, 그런 설명들은 나중에 이제 책에 약신결에 보시면 자세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은 뭡니까?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내 월급, 내 돈 갖고 내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재성은 돈. 남자분들한테는 여자가 여자, 마누라, 그 다음에 아버지, 이 재성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되고 돈이라는 거는 내 노력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측면, 내가 결과를 내는 거, 내가 한 만큼 내가 어떤 결과를 내고 내가 사냥을 해서 꽁을 잡을지 뭘 할지 해서 결과를 내는 거 이거 튼다. 재성이 되는 거예요. 정관 설명을 자, 요 간목이 양이라고 봤을 때 금도 여기가 경금이 양이고 은간이 신금이면 이제 양양이 같은 거는 편자가 붙는다 그랬죠. 그래서 병관, 요 밑에가 정관이에요. 자, 정관, 평관이 똑같이 나를 통제하는 것인데 관성의 영역에서 차이는 무엇이냐? 평관은 약간 폭력적인 통제. 정관은 온화한 통제. 벼슬로 따지면 자,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평관은 어때요? 무관에 가깝고 정관은 문관에 가깝다. 그래서 남편도 여기가 남편, 평관이 애인 뭐 이렇게도 분류하죠. 상대적인 자, 재성도 갑이 양이니까 토가 양, 토가 음이니까 양양이 같으면 편제, 토는 편제, 토는 정제가 됩니다. 그죠? 네. 자, 정제, 편제의 차이는 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제는 월급, 고정적인 수익을 따박따박 정해진 돈. 그 다음 편제는 어때요? 자, 투기성, 모험을 감수하는 거. 때로는 빚이 되는 거. 자, 주식, 비트코인 이런 것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잘 됐을 때는 이게 횡재도 되지만 이게 잘못되면 빚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편제성 돈이라는 거는 기회성 돈이고 위협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해라 그러죠. 정제는 어때요? 월급, 연금. 그 다음에 그대로 내 노력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정제예요. 자,
내가 목인데 또 목이 왔어. 내 친구 중에 내 옆에 또 목이 왔는데 갑이 올 수도 있고 나와 같은 갑이 올 수도 있고 나와 다른 을이 올 수도 있어요. 같은 나무라도. 자, 같은 게 오면 이걸 비견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걸 겁재라고 불러요. 자, 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대상, 비겁은 그러한데 형제, 자매, 협조자, 동업자, 지지자들, 예, 그런 것들이 다 비겁이다, 그죠? 그런데 비견, 겁질 차이는 무엇이냐? 자, 차이는 굉장히 심플하죠. 이거는 겁질은 대가를 말한다. 대가. 말하자면, 내가 뭐 부탁을 해. 선생님, 뭐 커피 한 잔, 네, 잘 드릴게요. 하는데 왠지 시키면서도 내가 한번 시켰으니까 다음에 주스라도 한잔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겁제 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내 지지자는 맞지만 내 제목의 손실이 그래서 일어날 수도 있다. 이 대가성이 오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차이. 그래서 지금은 좀 심플하게 그냥 간략하게 했는데 저번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육신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요거보다 더 깊이 좀 더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기초적인. 그래서 구분하시는 정도의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둘러싼 나머지 환경적 요소를 사회적 환경을 분류를 하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게 뭐다?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신 또는 육친이라고 합니다. 지금 육신하고 있어요. 육신. 자, 그래서 오케이, 우리 알겠다. 뭘 알겠냐? 나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생급작용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결국은.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 뭐고 내가 극하는 환경이 뭐고 내가 극함을 받는 환경이 뭐냐. 생급관계로 환경을 분류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럼 실제 한번 분류를 해보자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갑이 됐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냥 그림으로 이렇게 문술하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갑인데 옆자리에 예를 들면 누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는 병화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면은 뭐 개수가 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붙여보자고요. 목. 갑이니까 이제 목이다. 그죠? 목. 그러면 무는 뭐예요? 토예요. 자, 병은 뭐예요? 화입니다. 개는 뭐예요?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간목은 양간이에요. 토는 두 종류가 있는데 앞에 있는 토니까 요거는 간. 그 다음에 병화도 앞에 있는 거니까 양. 근데 개수는 임수개수 중에 뒤에 있는 아니까 음간. 자, 그러면 이제 붙여봐야지. 그죠?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토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흙을 뚫고 올라온다 해서 내가 극하는 거예요. 내가 극하는 아이의 이름은 재성인데 재성 중에서 양양 같으니까 또 편재가 되는 거죠. 재성 중에서도 편재라고. 자, 재성 중에서도 편재가 되는 거죠. 편재. 자, 화도 병화 정화가 있는데 내가 간목 양인데 뒤에 병화는 양양 같다 그죠? 그러면 예, 목하고 화 관계를 본단 말이에요. 목생화 식상인데 같으니까 식신 이제 바로 붙이면 식신. 자, 이쪽으로 와서 수. 목하고 수 관계를 보면 수생목 한다, 그죠? 근데 음양이 달라요. 나를 생해주는 거는 인성이에요. 인성 중에서 음양이 다른 거니까 다르면 정자가 붙어. 그러면 이 아이의 이름은 정민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했어. 그래서 명리를 이해하실 때 팩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본질 그대로 보는 버릇이 일단 갖춰져야